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느낌만 말씀드리면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 뭐 금값 이런 것들이 모두 약간 멈춘 상태. 그러니까 멈췄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라와 있었던 혹은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5월달 FOMC 회의죠. 정확하게 이걸 5월달 FOMC라고 해야 될지 4월달 FOMC 회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4월 30일 날 시작해서 5월 1일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주목하다 보니까 모두 지금 몸을 바짝 낮추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시장이 편안해질 거냐? 아니죠. 당장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될 거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어떤 제조업 지표라든가 또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달도 정신줄 바짝 잡고 주식시장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격언에 sell in May 그러니까 5월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권사들이 5월달 증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요.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sell in May라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진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5월에 주식을 파네 마네 1월 효과가 어쩌네 썸머 랠리니 산타 랠리니 이런 지랄맞은 제목은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침착하게 4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특별하게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38, S&P 500이 0.32, 나스닥이 0.35% 상승했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이 급등했다. 그리고 기업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라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했죠. 자, 왜 테슬라가 급등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중국과 완전 자율주행의 중국 출시 논의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을 해서 우리 테슬라 제품을 중국에 좀 출시하고 싶은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15%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죠. 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꼭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 이 점만 확실하게 딱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대신에 제가 앞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슈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갑자기요. 테슬라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냥 주식시장은요, 엔비디아였습니다. 얼마나 엔비디아를 외쳐댔는지 미쓰리가 올 연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다하다 6번에서 7번까지 확대해서, 즉 상상 임신처럼 되어버렸다. 작년 연말부터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개뿔 아무것도 없이 단지 기대감이다. 엔비디아, AI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절대 2024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024년도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뭐라고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애플의 주가, 애플을 비중 축소하라라는 보고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2024년 1월 달 증시는 2016년 1월 달 모습과 흡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대충 올해 연초 분위기를 그려드렸습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주식시장이 광기를 일으키면서 상승할 때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거 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물론 주식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 기대감 속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느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고 하룻밤 꿈 같은 거다라고 느끼는 순간 주가는 빠질 것이고 그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엔비디아의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며칠 전부터 튀어나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엔비디아가 주춤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큰 유행은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어떤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어찌 보면 주가가 더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일단 추가 하락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죽 썼던 테슬라가 반등은 하는데 그냥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서 굉장히 기대되는 이벤트를 하나 반짝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지난주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좋아. 작년 연말부터 대한민국 돈다방 미쓰리가 그렇게 떠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슈가 드디어 튀어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했다. 테슬라가 급등했다 하면서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왜 미쓰리가 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 테슬라는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엔비디아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빠졌다가 또 반짝하면은 또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다 해가지고 또 투자자들이 막 뛰어들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여러분 테슬라가 어떤 종목입니까?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아마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있게 되겠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고 혹은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혹은 서학개미라고 부르고 일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그냥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호구가 되는
그 역할을 맡는 그들을 불러주는 멘트일 뿐입니다. 여하튼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졸라 많이 갖고 있었고 아마 지금은 엔비디아를 졸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주식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테슬라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탈출하겠다라고 뛰어들 거고요. 무엇보다 앞으로의 경제가 테슬라가 지랄 발광한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자, 5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자, 5월달 FOMC 회의, 금리 동결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 9월 달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시건방지게 남아있는 FOMC 회의 2번 정도의 회의가 남아있는데 그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었죠. 그런데 미쓰리는 주례장창 여러분 이제 연준은요 금리 인상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초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그렸냐면 그냥 적당히 2022년도 하반기에 75bp씩 막 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댔잖아요. 50bp 금리 인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격하게 75bp 금리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힘을 받았고 인플레이션이 광기를 일으켰고 똥줄 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재작년 하반기에 75bp, 50bp씩 막 계속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갭이 생기는 바람에 금리는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연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해댔고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서 작년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것도 터지다 보니까 연준이 그 다음부터 약간 스무스하게 소프트하게 25bp씩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면서까지 연준은 남아있는 2023년도 FOMC 회의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했죠. 문제는 11월 초에 발표한 10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아이고 연준 금리 인상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금리 인상 어떻게 하냐. 금리 인하해야 될걸?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제가 작년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연준을 향해 아니죠. 정확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준은요. 금리 인상을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한계는 넘어갔다.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미쓰리가 주장하는 바로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부진했고요. 1분기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올 연초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되면서 그 빈 공간을 어떤 이슈로 메웠냐면 미국의 연착륙이라는 단어로 메꿨습니다. 걔네들이 간과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었던 거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미쓰리 머릿속에 미쓰리가 쭉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면서 전망하는데 이미 작년 연말부터 미쓰리는 2024년 화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팩트체크로는 1분기, 즉 1월달, 2월달, 3월달 경제성장률 부진, 1월달, 2월달, 3월달, 즉 1분기 인플레이션 상승, 전형적인 2024년도 1분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능한 전문가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른 얘기 다 집어치우고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5월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겠죠.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시스템의 붕괴, 어떤 경기 침체의 인정, 뭐 이런 겁니다.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뭐 예를 들면 뭐 5%를 예상했는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대한민국이 막 IMF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어떤 뭐 파산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로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 공포감으로 주가가 빠지고 그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연준은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약간 미래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과연 금리를 동결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금리 인상 못합니다. 금리 인하 못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1번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연준은요.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줄까? 아니면 2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3번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연준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셋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제 상황, 경제 지표 같은 걸 쭉 보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카드를 거둔다고 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할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이번 5월달 FOMC 관전 포인트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던져놨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정할 겁니다. 금리 인하 카드를 거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주식시장이 실망감을 느낄 거고요. 금리 인하 카드를 열어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거고요. 금리 인상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금리 인상에 또 발작할 거고요. 며칠 전에 나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킬,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만한 재료를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연준이 너무 통화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즉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밀린 숙제를 제대로 풀질 못해서 그 불상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쉽게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 카드 회수, 금리 인상 가능성 못합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열어놔도 시장은 지랄 발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문제 세계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준이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소프트한 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가능성 중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주식시장은 아파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혜롭지 못하게 세 개 중에 한 가지 어떤 발언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또 매물대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 얘기는 오늘 그러니까 4월 29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700포인트로 회복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좋게 보고 있지만 미쓰리는 여전히 틈만 나면 매물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국제 유가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잠깐 멈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명히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달, 그래서 4월달 주식시장 만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5월달도 아마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시황이 집중하는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4월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월 1일 내일은 근로자의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제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